자, 소년법 개요입니다. 이제 소년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법률은 안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범죄학에서. 그렇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소년법에는 보호처분하고 형사처분이 있어요. 그 내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일반 형사처분하고 이제 보호처분하고 좀 구분해 놨네요. 자, 연령은 10세 이상 19세 미만. 요보호성이란 말을 써요. 보호가 필요한 것 이런 얘기입니다. 범죄 행위. 자, 보호처분이고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관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년법원이란 얘기예요.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한다는 얘기야. 일반 형사처분은 일반 형사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자, 심리 구조는 뭐야? 직권주의입니다. 이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여러분들 구분하시라고 그랬죠. 이 당사자주의가 반드시 좋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성인의 형사소송 절차에서 당사자주의를 사실은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뭐였어요? 직권주의였단 말이야. 이 직권주의는 뭐야?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거야. 자, 직권주의의 태생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대륙법계 독일이란 말이야. 독일은 위로부터의 혁명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들을 매우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식인들이 국민들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저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뭘까? 배우고 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배우고 익혀서 그러한 서민들의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직권주의가 발달했다는 거야.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당사자주의입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함께 싸워서 이긴 놈이 이기는 것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것이 차츰차츰 변화해서 우리나라는 직권주의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당사자주의로 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보호처분은 그런데 이제 소년이니까 직권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소년이니까 소년이 뭘 알겠어. 그래서 판사가 법원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심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느냐? 못합니다. 보호처분은 못해요. 자, 일반 형사처분은 당연히 관여하죠. 재판 공개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법률 적용은 소년법이고 진술 거부권은 인정합니다. 자, 적법 절차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들어온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반 형사처분은 14세 이상이고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자, 여기 보호처분은 요 보호성이 있고 또 범죄 행위도 해당됩니다. 자,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어때요? 형사처벌 능력이 있죠. 형사책임 능력이 있어. 그런 아이들이 범죄를 한 것도 요 보호성이 있다면 소년법원에서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적용 법률은 일반 형사처분은 형법, 형사소송법, 소년법에 형사처분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진술 거부권. 자, 법원 선의주의와 검사 선의주의예요. 자, 소년사법에 있어서 보호처분으로 할 것인지 형사처분으로 할 것인지 먼저 누가 결정한다? 선결권 검사가 한다는 얘기야. 그걸 우리는 검사 선의주의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검사 선의주의 하고 있어요. 자, 보호처분 우선주의에서는 법원 선의주의를 우선으로 합니다. 법원에서 해요. 자, 보호처분을 먼저 해야겠다. 자, 법원에서 딱 아이를 보고 얘는 보호처분 해야지 라고 판단을 하고자 할 때 그 보호적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법원에서 하겠죠. 그래서 보호처분 우선주의에서는 법원 선의주의가 주로 이용되지만 우리나라는 뭐예요? 검사 선의주의다. 형사처분 우선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뭐 장단점은 있는데 한번 볼까? 장점. 형사 정책적 필요에 따라 검사 선의주의를 얘기합니다. 형벌과 보호처분을 효과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다.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을 정립한다. 검사가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사법 여부 처리 절차의 종류 등을 결정하는 것이 소년 비행 당사자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검사가 행정부 소송이라는 점을 살려서 소년 복지를 위한 다른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기에 유리하다. 자, 좋은 말만 다 써졌지. 당연하지. 자, 비판. 검사의 처벌 우선 경향으로 소년 보호 이념에 적합한 선의권 행사가 기대하기 어렵다. 자, 검사가 선의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사법권인 법원이 통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절차의 중복이나 처리 지연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이 처리 지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보통 3개월 정도 이 공백기간이 생기는데 이때 재범을 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 형사법원에서 소년법원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미결 구금의 연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이어진다. 자, 단점이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검사 선의주의.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야? 검사의 나라. 이렇게. 자, 검사 선의주의가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출제 영역입니다. 이번에 출제됐던 것이죠. 자, 소년법의 성격, 다시 말해서 이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년법의 이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호주의, 교육주의, 규범주의, 목적주의, 인격주의, 예방주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개별주의가 뭐냐 한번 볼까요? 개성을 중시한 인격적 처우를 해라. 그래서 인격주의하고 개별주의는 같은 개념이야. 처우의 개별화 원리를 강조하고 있고요. 자, 직권주의는 쟁송의 성격이 아닌 후견적 입장에서 적극적, 지도적 운영을 해라. 자, 신문주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닌 심리의 객체로서 신문을 한 거예요. 자, 과학주의, 조사, 심리시, 전문가 진단, 전문가가 딱 나오면 여러분들 과학주의 이렇게 보시고요. 협력주의, 국가, 보호자, 민간단체가 협력해서 소년 문제를 다루라. 자, 밀행주의란 말이 나와. 여러분 다 공개주의죠, 우리 형사재판은. 그런데 보호사건의 비공개재판이 보도 금지 등은 밀행주의에 해당합니다. 왜? 아이들의 성장을, 아이들의 낙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뭐 이게 실체법적 성격이 뭐냐, 절차법적 성격이냐, 여기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어. 자, 보호주의는 뭐냐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을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소년법이 갖고 있는, 자, 보호해야 한다, 교육해야 한다, 법으로 해야 한다, 뭐요?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다 이 말이죠. 1조에서. 자, 개성과 환경을 중시하고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를 참고인 등을 조사하는 거니 개별주의, 인격주의. 자, 보호 목적으로 우범 소년 규정을 두고 있죠. 우범 소년은 뭐야? 아직 범죄를 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거리로 돌아다닌다,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소년법에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방주의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 용어들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보겠습니다. 출제가 됐으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